예, 엄마 되기 킬링과 힐링 퀴즈 편이라고 이렇게 야심차게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나름 색깔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틀자마자 아마 거의 빠르게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예. 내려놓으세요. 저 들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자, 딱 갑니다. 네. 자, 엄마의 이름들 스피드 퀴즈인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모성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엄마 유형을 저는 강의 동안 6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모두 다 맞추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6유형. 6유형? 네. 예, 저요! 예. 일단 해봐. 천상소명형. 지상명령형. 자유부인형. 조용하세요. 자유부인형. 땡! 예. 일단 3개 다 맞았는데요. 뒤에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쵸. 예, 예. 같이 맞추어요. 그래요. 네. 자격 미달형? 네 번째. 자격 미달형. 모성 결여형? 네.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천상소명? 무한책임형? 무한책임형! 두 분 스티커 붙일 수 있는 게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래. 난 이 중에 한 개를 얘기하면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6개를 얘기하는 거였군요. 너무 허무하죠? 예,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답. 예, 이렇게 6개의 유형이 있었죠? 네. 이 6개를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우선 중요한 것들만 이거는 일종의 두 분에게도 이제 못 맞추신 두 분에게도 들어가는 또 다른 유형의 퀴즈인데요. 선택 설명 주관식 퀴즈입니다. 제가 이 손가락으로 하나를 딱 가르치면 그 유형의 엄마의 특징을 짧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저요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깨끗하지 머리가? 자, 자격미달형. 저요? 네네. 남이 볼 때는 자격이 미달된 게 아닌데 내 기준을 생각했을 때 자꾸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 엄마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 같고 자책하게 되는 형. 맞습니다. 네, 뻔뻔뻔. 자체 내 효과은. 예. 사실은 본인이 그때 저희가 얘기하는 들었던 유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엄마들이 여전히 그러시잖아요. 저예요. 직장맘이던 전업주부 엄마시던 계속해서 나는 뭔가 다른 엄마들보다 자격이 미달인 것 같아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엄마들에게 저희가 위로가 되어 드렸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예, 그 긴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복습을 하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하나만 더 예, 설명을 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최 배우님 화이팅! 생각이 안 나. 일단 저요 하나 먼저 하실래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저요. 찬스. 예, 저요. 예, 좋습니다. 예. 무한 책임형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무한 책임형은 말 그대로 계속 자기에게 그 아이에게는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는 그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하지만 늘 미안해하고 책임을 다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대충 맞힌 걸로 해줄까요? 대충. 모두가 인정을 해줬기 책임이 한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잘못하면 이제 자격 미달형하고 이렇게 유형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겹치게 얘기하셨는데 설명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미안한 감정보다는요. 이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하려는 마음. 밖에나 안에서나. 모성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해야 한다거나 서로가 함께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책임인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 엄마든 아니면 뭐 진짜 아픈 엄마든 진짜 잘 해내려고 하는 결국은 이건 내 책임이지라고 생각해가지고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쵸? 뭐 어떤 경우에 정말 건강상의 위험이 적신호가 올지언정 이건 내 책임이다 생각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시는 다 해내야 하는 그런 엄마들의 유형이었죠.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맞아요. 하물며 이렇게 녹화를 다 같이 했던 우리도 다 잊어버렸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간중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어휘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2강을 보시면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유부인형을 이렇게 따로 떼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만 제일 해피. 나는 해본 바 없고 모성
이거 난 내가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거 없고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겠어 하는 이분들만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모성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아프거나 미치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면서 6 유형의 엄마들을 한번 짚어봤었죠. 이제 머리에 딱 기억들이 나시죠? 완전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는요. 우리 스티커는 붙여야 말아요? 반개만 붙일까요? 아니. 우리 너그럽게 붙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지금 붙이신 상태죠? 네. 예. 자꾸 떨어지네. 그럼 2개 붙이고 넘어갈게요. 아니야. 예. 그다음에 다음 퀴즈는요. 주관식 스피드 설명 퀴즈예요. 네. 나 객관식일 줄 알았지. 그러니까 주관식 정말 어렵다. 제가 시험 출제만 10몇 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으로 지루하지 않게 가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다음에 단어가 짠 하고 나올 거거든요. 네.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저요 하신 다음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분께 스티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문제 1번 나갑니다. 레디? 정답 장황하지 않게. 네? 절대 저 엄마는 꿀꿀이가 아니에요. 저 엄마는 뚱뚱하고 날씬하지도 않고 공부를 그리고 그 엄마들 사이에서 주도하면서 고액과외나 고액 선생님들을 주도해서 그 엄마들이 학구열을 막 높이는 이상한 엄마. 이 엄마는 어느 시절에 등장하신 엄마죠? 돼지 엄마요? 예. 요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기 돼지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이런 리더형 엄마를 의미했었죠. 그래서 관리해주는 엄마. 학생 특히 이제 성적 관리해주는 엄마의 이름이었고, 이 이름 우리 강의에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향하는 엄마 유형으로 이야기가 됐었나요? 아니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엄마들이 이 돼지 엄마의 말을 따라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져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짚어봤었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아마 쭉 강의를 또 보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쭉 한번 보실 수 있는 강의들이 중간에 저희가 잘 배치를 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예, 역시 돼지 엄마. 그때도 돼지 엄마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제 이 나이가 주변에 아닌데. 그렇죠. 그 영유아기 엄마들 잊지 않고 예,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국영수 가서 은미사가 최대한 이런 거 도장 찍는 거 좋아하고요. 네, 제 주변 돼지 엄마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아닌데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역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사람이 기억을 잘하는군요. 다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들었는데. 순발력 문제 아닐까요? 양보하셨어요, 솔직히 양보. 다들. 양보. 예, 왠지 자꾸 이쪽이 좀 더 스피드가 그러게요. 빠른 것 네. 같은데 분발하시길 아, 바랍니다. 예. 네네. 예, 다음 문제 역시 스피드입니다. 네. 예. 정답. 바로 빨라. 본인 빨라. 엄청 빨랐어요. 진짜 스피드 빨라. 엄청 빨라. 시리즈맘은요. 방송이란 건 그 알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엄마 유형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실천하시는 엄마. 네, 정답인데요. 이 3G 맘을 어렵네요. 다 많이 풀어보면요, 이 G는 뭐의 약자였죠? 제너레이션? 네, 네. third generation, 즉 3세대 엄마를 의미했었죠. 아까 돼지 엄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3세대 엄마라고 볼 수 있는 엄마죠. 그 3세대 엄마 중에서 그 정보력이 아주 가장 좋은 많은 그렇죠. 엄마를 돼지 특히 엄마. 이제 그 성적 관련 특화되어 있는 엄마가 돼지 엄마였는데, 자, 그렇다면은 스티커를 더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드리고요. 그럼 1세대 엄마, 전통맘은 어떤 엄마셨죠? 들어. 아니 뭐 꼭 저요 안 하시고 네. 설명하세요. 아니 뭐 스티커 꼭 붙이시고 싶으면 저요 하셔도 붙이려고 하네요. 전통맘은 그냥 뭐 가부장적인 에서 그냥 하지만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전통 시대의 즉 다시 말해서 전 근대 시대의 어머니들이셨죠. 주로 이제 현대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예, 그리고 어떤 내가 되는 주체가 되는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엄마들이셨고 그다음에 2G 맘은 현대 교육은 받으셨지만 엄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계셔서 나는 당연히 집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내 몫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조형 엄마가 2G 맘이었죠. 현모양처. 예, 현모양처형.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세대별로 엄마 이름을 한번 공부했던 예, 그랬던 강의도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기억이 나는 듯한 표정입니다. 예, 예. 저도 붙여요? 이거 봐. 어떻게 해요? 붙이게 예, 할까요? 예. 붙이게 붙이세요. 해요. 예, 감사합니다. 붙이게 하고요. 자, 이 설명 주관식 한 문제 남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최 배우님 분발해 주시기 네. 바라면서요. 예, 예. 한 문제. 이거는 누가 맞춰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세요. 저는 좀 깨끗해요. 이게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 어려워. 이제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문가인데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탈해서 말 진짜로 아시잖아요. 우리 함께 해봐요. 몰라요. 성의 탈 이탈하는 성이 일일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개인이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탈성적 전문가 개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길어지는데 마음으로 알겠어요.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인지 탈성적 모르겠어요. 전문가 개인들 우리 모두 지금 이 4G에는 이 시대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가인데 남자 여자 구별하지 점점 않고 길어지고 있어요. 엄마가 나가서 이러고 아빠가 안에서 이러고 이제 성을 잃었다 이것도 안 나. 성을 잃었다고. 아우 진짜. 나 안다고. 왜냐면 헷갈리시겠어. 4G하고 상관없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건 3G하고 상관이 있는데 앞에 돼지 엄마랑 뚜리지맘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후기 근대를 사는 요즘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 특히 경쟁력 있게 길러지는 인간은 개인으로 승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가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전통 사회에서는 나는 최 씨 가문이야, 뭐 이 씨 가문이야, 뭐 장 씨 가문이야 이런 식으로 가문이 승부를 했는데 이제 현대 사회는 개인이 승부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 맞췄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중에서도 탑 예를 들어 뭐 3%, 1% 이렇게 들어야지만 되다 보니까 모두가 내달리게 된 거죠. 단 예전의 전근대 사회와는 다르게 요즘에는요 여자여도 충분히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제한은 벗어버린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별에 대한 제한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달리는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뚜리지맘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내달리게 하시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돼지 엄마도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많은 왜 그때도 이야기하면서 저기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잖아요. 인간의 도구화. 정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같이 뛰게 해야 되는 건지. 맞아. 네. 또 뛰는 것 자체가 좀 느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뛰고 싶은 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었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토마스 홉스가 미리 예견했던 이런 정말 무한 경쟁의 현대 사회가 도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예, 이렇게 무한 경쟁의 어떤 사회 열심히 그 와중에 이거 붙이는 재미야 지금. 붙여야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위로 내달리는 사회가 되었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를 자꾸 넘어뜨리면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쵸? 계속해서 내달리던 이런 사회에 우리가 도래했다는 이야기까지의 문제 진단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많이 풀었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에
소외의 형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경쟁. 그렇잖아요. 친구가 죽는 거 넘어지는 거 보면 히히히 이래야 되고 내가 앞장서면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인간들이 정말 탈성적, 전문가, 개인이 돼서 내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인간성들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짚었던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고 가장 안타까운 상실이 3가지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관계적 자아가 상실되어서 관계성이 파괴되고 모두 개별 경쟁화되어서 뛰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체적 자아도 상실되었다고 했었는데 이 주체적 자아가 상실된 거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돼지 엄마 및 많은 그 교육 전문가들이 그리고 관리하는 엄마들이 학생들 특히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요거에만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도구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오고 학습을 해왔다고 그랬죠. 도구적 합리성, 이게 뭐죠? 여기였죠. 왠지 뭔가 제가 막 설명하고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도구적 합리성 이렇게 얘기하려고 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는 거 봤거든요. 네, 분장실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설마 이건 안 나오겠지? 도구적 합리성? 하고 얘기를 하시던데 요거 제가 설명해드리고 문제 힌트를 요걸로 드릴게요. 네.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스트루먼탈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모든 걸 기능으로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능인을 만드는 거죠. 수학 문제 잘 풀게 만들고, 그렇죠? 문제 해결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뭐 그 수학도 뭐 오지선다형 그러면은 거기 정답 탁 뽑고. 저희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배우셨죠? 지금 제가 다 객관식으로 낼 줄 알고 준비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닐 수 있는 반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설명하시오라는 자유를 주면 오히려 창의적인 설명들을 못 하고요. 맞아. 이렇게 고르시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단시간 안에 이렇게 뽑아내는 테크닉 이런 것만 가르치는 도구적 합리성을 길러왔어요. 맞아. 이러다 보니까 주체적인 자아가 되는 길을 많이 놓친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주체성을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볼 생각들은 못하고 틀린 문제 중에서 정답 고르기. 맞아.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거 맞추기. 이런 것들만 이제 길러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요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4G맘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4G맘이란 4번째 제너레이션 엄마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도구적 합리성을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합리성을 길러야 된다고 했을까요? 나 이거 알아. 뭐 주체적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아니. 아까 세 분은 아까 얘기하시던데 이거 나오나요까지 물어보셨는데. 그래. 얘기하셨잖아요. 자, 1번 주체적 합리성 할 수 없네요. 저도 이렇게 타협을 보네요. 2번 성찰적 합리성. 정답! 저희 객관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폐해를 아이고. 보고 계신 거, 폐해를. 네. 두 분 네. 성찰적. 예, 성찰적입니다. 그냥 스티커 붙이세요. 창피해. 창피해. 그렇지만 붙여요. 그럼요. 네. 그래도 붙여야죠. 성찰적 합리성이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일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까지 성찰해내는 이런 주체적으로 자기가 결단하는 그런 합리성을 길러내는 그런 엄마가 4G맘이다. 맞아. 네. 네. 4번째 세대의 그리고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엄마 유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었죠. 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관계적인 자아가 상실하고 그다음에 주체적인 자아가 상실된 얘기까지를 이제 한 거였고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창조적인 자아가 현격하게 상실됐다는 것을 맞아요. 이제 알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야 될 않게 텐데. 네. 길러보자고 다시 한번 이 손으로 다짐해 볼까요? 화이팅! 예.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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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까 이미 사실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맞힐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매우 어렵죠? 정답. 뭐죠? 네, 이거 너무 웃겨서 외웠어요. 1959년. 딩동댕!
네, 연세 많으시군요. 그러셔갖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연세가 많았어요. 바비 인형은 1959년생이었죠. 네, 이런 거 기억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오히려 네, 그거 문제 안 나올 것 같은 번외에서 나오는. 보통 이런 문제들이 이제 소위 모범생들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저 왜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지 씨가 모범생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왜 중요한 개념들 다 공부하고 났는데 가끔씩 왜 한 사투리. 문제씩 맞아. 이런 게 나오겠어 했다가 나오는 문제였죠. 맞아요. 근데도 굳이 제가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6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우리의 문명권이 계속해서 이제 소비 자본주의적인 어떤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 많은 그 소위 시민들에게 소비하라 하는 어떤 문화적 부추김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화적 상태가 육체 문화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개별 경쟁에서 막 달리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뭔지를 잘 모르죠. 공부하고 진짜 배우고 그 공부라는 게 이런 학습지 푸는 거 말고요. 인간 관계 안에서 배우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육체 문화 속에서는 이 친구들이 하는 주로 관계적 자아의 추구는 말 그대로 바비 인형처럼 예뻐져서 인형녀가 되어서 나의 이런 육체성으로 승부하고 우리 그때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맞아, 노래도 맞아요. 네. 우리 피처링. 같이 한번 묵상을 했었지만 네. 묵상. 묵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급 단어였나요? 와닿네요. 예, 경건한 단어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주 짧게 정말 뭐 합류하는 동안만 짧게 했던 이제 그런 사랑을 하는 기억나. 그런 네. 그렇죠? 30분 네, 정도 30분 만났던. 사랑. 예. 그래서 또 합류적 사랑이란 말을 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을 보니까 그렇죠. 합류적 사랑을 맞추실 수 있는 수준이 네. 아니신 나 것 같아서. 맞추셨어. 정말요? 네, 저도 이거 그림까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오. 그때까지만 예. 합류한다. 아, 예. 맞아, 맞아. 뭐죠? 그래서 수준이 모텔 같은 랜덤인데요? 이런 애들. 그 맞추려고 하면서 붙여도 괜찮아요. 맞았어. 59년. 우리 네, 59년도 열심히 붙이시네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이 그냥 짧게 만나는 그동안만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슬픈 그런 현실을 저희가 당면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진단하면서 안 되겠구나. 아이들을 계속 수직축으로만 달리게 한다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별 경쟁화시키고 육체 문화에 노출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둔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키우려고 했던 아이들을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자기의 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결국은 상처 입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겠구나 라면서 걱정을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빨리 포짐함으로 빨리 그 소위 말해서 그걸 진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변화해 가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짐을 했었죠. 맞아요. 네. 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포짐함이 가져야 하는 21세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21세기 경쟁력을 갖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제가 포기한 거예요. 네, 포기하세요. 이건 너무 어려운 낮춰 단어이기 주셔야 될 때문에 이 다음에 문제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보만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정보잖아요. 계속 정보만 외우게 하고 understanding이란 건 그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정보 받았니? 외워. 그래서 이해하게 하고 해서 길러낸 도구적 합리성으로는 우리가 주체적 자아, 관계적 자아, 창조적 자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후기 근대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간형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제 언어가 아니라 피터 두루커라는 어떤 미래 사회학자가 이제 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21세기 후기 근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간은 퍼셉션을 가지고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건 뭔가 하면요. 정보 외워야 한다고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걸 지금 외워야 될 상황인가 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전망할 수 있는 전체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해 이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단위 정보들을 가지고요. 자기 삶 안에서 하나로 쫙 꿰뚫는 거라 그랬죠. 네. 컨피규레이션은 쫙 꿰뚫어서 내 걸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기억 다 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길러낼 수 있는 엄마가 되고 또 우리조차도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왜냐면 우리 다 산 거 아니니까 우리 비록 여러분들의 이 그 다반 능력을 볼 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 다 산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만큼 또 살 거잖아요. 네. 우리도 퍼셉션과 컨피규레이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뒤에 단어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 열심히 외우셨던 거 정말 열심히 기억나실 외웠어요. 겁니다. 예, 네. 이거 정말 열심히들 외우셔서 네. 아까 막 녹화 바로 직전에도 외우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객관식인 줄 알았어. 나와서 써보세요. 뭐 이런 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자, 그럼 설명해 보세요. 자, 같이 합시다. 네. 다 알잖아. 자, 정답. 같이. 에제르 케네그도. 네, 무슨 뜻이었죠? 서로 돕는 상응하는 배필. 파트너, 돕는 배필. 서로 마주보고 마주보고. 곁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가 무언지를 볼 수 있고 네. 그 성별 분업이라던가 어떤 세대 간 어떤 권위를 위계를 가지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주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움이 보이는, 그래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상호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예, 엄마만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내만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었고요. 서로가 함께 해나가는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마주봄.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에 됐던 창조 질서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양 두 마리가 마주봤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어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인 한계 속에서 이거는 아내만이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오히려 원뜻은 어떤 서로, 뜻이었다고 그랬죠? 서로 이건 도움이란 뜻이고 네그도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서서 오는 도움 이런 맞아. 뜻이었다고 맞아. 예,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부부,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예상 문제가 나왔어요. 예, 네네. 다음 문제도 예상 문제예요. 봅시다. 어머. 나왔다. 카이 알렐론. 난 이건 진짜 안 나올 줄 알았어. 자, 정말요? 자,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거든요. 이건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한글로 번역하시오. 누가 할래요? 저요. 네. 서로가 함께. 우와. 예, 모범생입니다. 역시 모범생. 예. 공부하세요. 어젯밤에 밤새면서 밤샜어요. 공부했대요. 예. 예, 예. 붙이세요. 긴장합니다. 붙이시고 네 기회를 드렸고요. 우리 돕는 배필 다 붙이세요. 네. 돕는 배필. 예.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시는데 나 너무 좋다. 서로가 함께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였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는 일방향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해가는 그런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엄마, 모성의 어떠한 그 필요 요소로 본다면 엄마들도 그렇게 아프거나 미치거나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왜냐하면 엄마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되게 힐링을 받았었던 그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해. 날 좀 바라봐줘. 마주봐줘. 엄마에게 이런 도움이 보이지 않니?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래서 무한 책임으로 막 내달릴 필요가 없었던.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성서적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죠. 저는 그때 큰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나의 그 도움이 된다는 게 시편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오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주는 도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움과 같이 같은 단어로 상통한다는 사용이 거에 된다는 거. 정말 큰 그때 은혜였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서비스, 네. 어떤 뭐 이렇게 잔심부름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보조적인 게 아니라 예, 굉장히 근본적인 도움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떤 그 구약의 핵심 단어였다면 이 카에 알렐로는 신약의 핵심 단어인 거죠. 우리 결국 가정도 하나의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교회였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저 너무 수준을 높게 봤나 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으로 이 교회가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일 수 있다는 근거로 네. 저 막 이상한 거 하시네요? 인터넷 안 마태복음 됩니다. 18장 20절이 근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본문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대략 어떤 내용인지만 맞추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 예. 정답 손 기억나세요? 정답. 와. 오, 자.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을 텐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예, 두세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부만 해도 벌써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아기가 있다면 네. 정말 가정이 그렇죠. 네.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딱 엄마는 이런 거 하는 게 당연해. 그렇죠?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애들은 이거야 하고 나눠 놓는 어떤 칸막이화 되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카이 알렐론 네. 그다음에 마주보고 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에제르 케네그도. 케네그도 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다 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제만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거는 많아. 그냥 넘길게요. 예.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예, 저희가 한번 다짐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네. 자, 4세대 엄마 4G 맘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4기 하자라고 네.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네. 예,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4기하고 4G하고 왜 굉장히 예, 연관돼 유사해서 보이는? 저희가 있었죠. 패널 분들이 한 분씩이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스티커 붙이기로 하고 기억하고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단점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되게 잘했었어라는 걸 기억해 주는 거. 네. 그렇죠. 평가하고자 응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 과정에 내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죠. 내 관심을 할애해서 함께 해주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 나중에 그 잘하게 해줘야 되니까 너랑 놀아줄 시간 없어. 이렇게 지내버리면 기억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할애해서 봐주면서 평가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억해서 이야기해 주려는 시선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아이의 특별했던 점, 너만이 잘할 수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힐링맘이 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다음에 기대하고 네, 기대는 앞으로를 계속 이제 아이의 그 과정들을 기대하고 있는 기대해 주는 1등급? 아니죠. 3%? 아니죠. 아니었죠. 어떤 기대였죠? 네, 우리가 말하는 잉여이지만 통찰적 아이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직축으로 있었던 거를 수평축. 수평축으로 이렇게 두어서 동글동글 제가 동그라미 그렸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단다. 그게 무엇인지 너무 기대가 돼.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이제 아이에게 그의 꿈을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자. 아, 그때 소에 관심 있는 아이를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소가 될까봐 걱정된다. 소가 될까 걱정했는데 소박사가 아닌 그 예. 건축가가 됐죠. 예, 그 소집을 우리를 지어주는. 소의 우리를 소울.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따뜻한 정말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가 되었던 그런 것처럼 기대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기다림이 정말 어려웠죠.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 시간으로 자, 나 6개월 기다렸거든. 1년이야. 뭔가 성과물을 내놔봐. 사실 우리 사회는 계속 그렇잖아요. 재촉하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그 아이의 시간에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결과물. 왜냐하면 모든 나무들이 성장 과정이 다르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그 과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그 아이를 그 아이 정말 기준으로 기대해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은 사실은 어떤 애는 잎이 먼저 막 나다가 나중에 열매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아이는 진짜 막 17, 18년 동안 안 자라다가 확 자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자는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였죠. 예. 이러는 동안에 그래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기다리는데 그러는 동안에 엄마는 공부할 수 있고 나되기 나 역시 맞아. 창조적인 자아로서 나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살려내고 나도 살리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엄마가 되자는 강의가 우리 강의의 전 강의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로 맞추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16강을 쫙 한번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혹시 궁금해서 하는데 모두 몇 개를 맞추셨는지 한번 손들어 붙이셔야죠. 한번. 붙이셔야죠. 여기까지 다 어쩜 마지막까지 저렇게 붙이는 거를 한번 보세요. 네. 누가 제일 많이 맞추셨어요? 우리 비슷비슷해요. 오, 많이 나 맞췄다. 생각보다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네. 붙였어.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이. 1등. 몰래 밑에서 붙이신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데? 조용히 붙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1등, 2등, 3등, 4등 하면 여지껏 배운 거에서 그럼요. 수직축이 되잖아요. 네, 아니 되게 웃긴다. 네. 다 이렇게 배우고 자 1등. 우리 항상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1등이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 되니까 모두 손잡아. 우리부터 실천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만들고자 제가 여러분들 특화된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특화된 선물.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우리 녹화 끝나고 나누기로 하고요. 네. 우리 이 훈훈한 퀴즈 편은 이렇게 서로가 함께 서로 우리도 역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네,